멈춰주세요. VIP 승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한마디에 공항이 조용해졌습니다. 수많은 시선이 한 남자에게 꽂혔습니다. 이른 아침 런던 히드로 공항. 장거리 비행을 앞둔 승객들로 출국장은 이미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혼잡한 공간을 가리며 한 남성이 VIP 통로로 향합니다. 그리고 직원의 제지. 카메라는 이미 켜져 있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특혜인가? 작은 수군거림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남성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VIP라는 사실조차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 있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줄 맨 뒤로 걸어갑니다. 그 순간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왜 그 자리를 포기했는지. 그런데 잠시 뒤 공항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는 일이 벌어집니다. 한 노인의 손에서 낡은 여권 하나가 떨어집니다. 그 사이에서 작게 보이는 태극기. 그리고 사람들은 그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남성이 왜 그 선택을 했는지. 도대체 그날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믿기지 않는 그 현장 속으로 빠져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공항이 시끄러웠습니다. 런던 히드로 국제공항 오전 6시 30분. 장거리 비행을 마친 사람들이 출국장 앞에 길게 늘어서 있었어요. 다들 피곤한 얼굴이었죠.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저는 BBC 다큐멘터리 팀 소속 PD입니다. 이름은 데이비드 톰슨. 23년째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공항 풍경은 늘 비슷했습니다. 지친 얼굴, 캐리어 끄는 소리, 어디선가 들리는 아이 우는 소리.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제 앞에서 갑자기 소란이 일어났어요. VIP 통로 입구였습니다. 한 남성이 그쪽으로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죠. 검은색 코트에 깔끔한 차림이었어요. 4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멈춰주세요. VIP 승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목소리가 컸사함.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또 특혜네. 연예인인가?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저도 무의식 중에 카메라를 켰어요. 직업병이죠. 뭔가 특이한 장면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남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표정도 없었습니다. 직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승인서가 있으십니까? 남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역시 그냥 아는 척이었나 봐. 창피하겠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남성은 조용히 일반 줄 맨 뒤로 걸어갔어요. 아무 말도 없이요. 저는 카메라를 끄려다 말았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항의하거나 화를 내잖아요. 특히 저런 상황에서는요. 그런데 이 남자는 달랐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마치 당연한 것처럼요. 저는 그의 뒷모습을 계속 찍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줄 앞쪽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7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허리가 많이 굽어 있었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한 채 간신히 서 있었죠. 옆에는 젊은 여성이 부축하고 있었어요. 손녀쯤 되는 것 같았습니다. 노인이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여권을 꺼내려다 손이 떨렸어요. 그 순간 뭔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사진이었어요. 흑백 사진. 저는 본능적으로 줌을 당겼습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보였어요. 2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죠. 배경은 흐릿했지만 뭔가 익숙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깃발이 보였습니다. 태극기였어요. 한국 국기.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낮게 말했습니다. 한국전. 그 단어가 공기 중에 퍼졌습니다. 저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한국전쟁. 195년에서 53년까지 벌어진 전쟁이죠. 영국군도 참전했습니다. 8만 명이 넘는 병력이 파병됐어요.
그중 1000명이 넘게 전사했죠. 노인의 손녀가 조심스럽게 사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손에 다시 쥐어줬어요. 노인은 그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말이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손녀가 대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한국 참전 용사세요. 오늘 서울에서 열리는 추념식에 가시는 길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변했어요. 아까 수군거리던 사람들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계속 돌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23년 동안 수많은 장면을 찍었지만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줄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손녀가 의자를 차사 두리번거렸지만 근처에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불편한 표정으로 쳐다만 봤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카메라 뒤에 숨어서 찍고만 있었죠. 부끄러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가 움직였어요. 줄 맨 뒤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 남자였어요. VIP 통로에서 거절당했던 남성이었죠. 그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쳐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를 비켰어요. 손으로 앞을 가리켰습니다. 먼저 가시라는 의미였어요.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녀도 놀란 표정이었죠.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희가 기다릴게요. 손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노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분이 먼저입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뷰파인더 안에서 남성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죠.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손녀가 할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그리고 남성에게도 고개를 숙였죠.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노인과 손녀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남성은 다시 뒤로 돌아갔어요. 맨 뒤로요? 아무 말 없이요. 줄에 서 있던 사람들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눈빛이었어요. 누군가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여기 서세요. 중년 남자였어요. 남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그대로 섰어요. 저는 그 모습을 계속 찍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 VIP 통로에 갈 만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승인서가 없어서 거절당했지만요. 그런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왜 항의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자기 차례를 노인에게 양보했을까? 궁금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어요. 카메라를 든 채로가 그가 저를 봤습니다. 촬영 중이신가? 그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BBC 다큐팀입니다. 괜찮으시다면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남성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어요. 저는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며 방금 하신 일이 대단하셨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남성은 고개를 저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이라고요? 네, 그분은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목숨을 걸고 싸우셨으니까요.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건 그분들 덕분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카메라만 계속 돌렸습니다. 남성이 다시 말했습니다. 혹시 한국 가보신 적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꼭 가보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이해하실 겁니다. 왜 저 어르신이 먼저여야 하는지를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때는요, 출국 심사가 끝났습니다. 저는 남성을 계속 따라갔어요. 뭔가 더 알고 싶었거든요. 그는 면세점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다시 말을 걸었어요.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남성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돌아봤어요. 이준호입니다. 한국 이름이었습니다. 한국 분이세요? 제가 물었어요. 네, 런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이준호 씨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병원에서 일합니다. 의사세요? 네, 목소리가 조용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까 VIP 통로는 왜 가셨어요? 병원 측에서 VIP 패스를 준비해줬다고 했는데 제가 확인을 안 했나 봅니다. 그럼 항의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이준호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항의할 이유가 없었어요. 제 실수니까요. 너무 담담했습니다. 저는 계속 물었어요. 그런데 왜 노인분께 자리를 양보하셨어요? 이준호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진지했어요. 제 아버지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카메라를 계속 돌렸습니다. 이준호 씨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제 아버지는 1953년생입니다. 전쟁이 끝난 해에 태어나셨죠? 부산 피난민 수용소에서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버지 부모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전쟁 중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고아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살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영국군이었습니다. 이준호 씨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영국군 야전병원에서 아버지를 돌봐줬대요. 밥도 주고 옷도 주고 치료도 해줬죠. 아버지는 그렇게 살아남으셨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영국 사람들이 자기를 살렸다고,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고. 이준호 씨의 눈이 붉어졌어요. 그래서 저를 영국으로 보내셨습니다. 유학을 보내신 거죠? 그 나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라고요. 그래서 의사가 되신 거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준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는 여기서 환자들을 치료합니다. 아버지가 받은 은혜를 갚는 거예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카메라 뒤에서 눈물이 났어요. 이준호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어르신을 봤을 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분이 제 아버지를 살렸을 수도 있으니까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그분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분 같은 분들이 제 아버지를 살렸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거고요. 이준호 씨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먼저 가셔야죠. 안 돼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이준호 씨가 작게 웃었습니다. 촬영 많이 하셨어요? 이제 그만 쉬세요.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내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23년 동안 이런 적이 없었어요. 비행기가 떴습니다. 인천행 KEA 108편이었어요.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준호 씨는 몇 줄 앞에 앉아 있었어요. 노인과 손녀는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항공사 측에서 배려한 거였죠. 저는 노트북을 켰어요. 아까 찍은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노인이 사진을 떨어뜨리는 장면, 태극기가 보이는 흑백 사진, 이준호 씨가 자리를 양보하는 장면. 그분이 먼저입니다. 그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어요. 저는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요.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삼성, 현대, K-팝 정도? 그게 다였습니다. 한국 전쟁도 학교에서 배운 게 전부였죠. 영국이 참전했다는 것, 많은 군인들이 죽었다는 것, 그리고 전쟁이 끝났다는 것, 그게 끝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 장면들은 달랐습니다. 노인의 떨리는 손, 이준호 씨의 눈빛, 뭔가 더 깊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영국군 한국전쟁 참전. 자료가 쏟아져 나왔어요. 영국군은 195년부터 53년까지 싸웠습니다. 보병 여단, 해군, 공군 모두 참전했어요. 총 8만 7천 명이 넘는 병력이었죠. 전사자는 1,100명, 부상자는 2,500명이 넘었습니다. 숫자를 보는데 가슴이 답답했어요. 1,100명, 1,100개의 가죽, 1,100개의 일하디. 저는 계속 자료를 읽었습니다. 임진강 전투,
글로스터 연대 이야기가 나왔어요. 1951년 4월 700명의 영국군이 중군군 3만 명과 맞섰습니다. 사흘 동안 싸웠어요. 결국 500명이 넘게 죽거나 포로가 됐죠. 하지만 그들이 버틴 덕분에 서울이 지켜졌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700대 3만.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싸웠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한국은 뭐였을까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작은 나라.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 그런데 왜 그곳에서 죽었을까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비행기가 흔들렸습니다. 난기류였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어요. 문득 이준호 씨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곳에 가면 이해하실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는 카메라 가방을 열었어요. 배터리를 확인했습니다. 메모리 카드도 챙겼죠. 뭔가 찍어야 할 곳 같았거든요. 뭔지는 모르겠지만요. 비행기는 계속 날아갔습니다. 서울을 향해서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밤 11시였어요. 공항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깨끗하고 넓었어요.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왔어요. 노인과 손녀가 보였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었어요. 이준호 씨도 옆에 있었습니다. 그들을 도와주고 있었죠. 저는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씨가 저를 봤어요. 아, PD님. 한국까지 오셨네요. 네, 취재 겸해서요. 사실 저도 왜 왔는지 잘 몰랐어요. 그냥 오고 싶었습니다. 노인의 손녀가 인사했어요. 할아버지가 감사하다고 하세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전히 말이 어려운 것 같았어요. 하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내일 추념식이 어디서 열리나요? 제가 물었어요. 서울 전쟁기념관이요. 오전 10시예요. 손녀가 대답했습니다. 촬영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할아버지도 괜찮으시대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공항을 나왔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3월이었지만 아직 쌀쌀했죠. 택시를 탔습니다. 이준호 씨가 같이 탔어요. 호텔까지 같이 가시죠. 감사합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고속도로가 보였어요. 불빛이 쭉 이어져 있었습니다. 깜빡이는 빌딩들, 달리는 차들. 생각보다 발전된 도시였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컸어요? 이준호 씨가 웃었습니다. 놀라셨어요? 네, 솔직히 이럴 줄 몰랐어요. 다들 그래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요, 택시 기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영어를 조금 할 줄 아는 것 같았어요. 코리아, 베리 체인지. 전쟁 후에 나신, now everything. 전쟁 후엔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지금은 모든 게 있다고요. 저는 창밖을 계속 봤습니다. 한강이 보였어요. 다리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강물이 반짝였죠. 아름다웠어요. 저 강이 한강이에요. 네, 서울 한가운데 흐르는 강이죠. 이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1955년에 북한군이 이 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서울이 함락됐죠.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때 이 도시는 전부 불탔어요. 사람들은 다 도망갔고요. 저는 상상이 안 됐어요. 이 화려한 도시가 불타고 있는 모습이요. 그런데 지금은, 네, 지금은 이렇게 됐죠. 택시가 계속 달렸습니다. 명동이 보였어요. 네온 사인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밤인데도 붐볐습니다. 여기가 명동이에요. 쇼핑거리죠. 전쟁 때는 여기도, 네, 여기도 다 파괴됐어요. 이준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택시가 호텔 앞에 섰습니다. 저는 내렸어요. 이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내일 추념식장에서 뵙죠. 네, 감사합니다. 택시가 떠났습니다. 저는 호텔 로비로 들어갔어요.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서울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천 개의 불빛, 수백만 명의 사람들, 그들이 살아가는 도시. 73년 전 이곳은 폐허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됐죠. 저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야경을 찍었어요.
뷰파인더 안에서 도시가 빛났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이 빛은 그냥 생긴 게 아니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전쟁 기념관에 도착했어요. 생각보다 컸습니다. 거대한 건물이었죠. 앞에는 전차와 비행기가 전시돼 있었어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참전 용사들이었어요. 휠체어를 탄 노인들, 지팡이에 의지한 분들, 모두 70대 후반에서 80대였습니다. 가슴에는 훈장이 달려 있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켰습니다. 행사가 시작됐어요.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 국가였지요. 모두가 일어났어요. 참전 용사들도 힘겹게 일어났습니다. 어떤 분은 휠체어에서 일어서지 못했어요. 하지만 허리를 꼿꼿이 폈습니다. 경례를 했죠. 떨리는 손으로요. 저는 그 모습을 찍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나왔습니다. 영어로 연설했어요. 여러분은 대한민국을 구했습니다.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이 나라는 없었을 겁니다. 참전 용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73년 전, 여러분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나라를 위해 싸웠습니다. 장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왔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 덕분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5천만 국민이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장관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전 용사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울고 있었어요. 카메라 뒤에서요. 헌화가 시작됐습니다. 참전 용사들이 한 명씩 나왔어요. 꽃을 놓았습니다. 아까 공항에서 본 노인도 나왔어요. 손녀가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노인이 꽃을 들었어요. 그리고 놓으려는 순간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꽃이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어요. 이준호 씨였습니다. 노인의 손을 잡아줬어요. 함께 꽃을 놓았습니다. 노인이 이준호 씨를 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준호 씨도 울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찍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행사가 끝났습니다. 저는 노인에게 다가갔어요.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손녀가 통역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카메라를 세팅했습니다. 언제 한국에 오셨어요? 195년 9월이었습니다. 손녀가 통역했어요. 19살이었어요. 신병이었죠.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 본 한국은 어땠나요? 다 부서져 있었어요. 집도 다리도 사람들도요. 노인이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들이 길에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너무 말랐죠? 무서웠어요? 네, 많이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밤마다 총소리가 들렸어요. 친구들이 죽어갔죠. 그런데 왜 싸우셨어요? 노인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 사람들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어떤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들이요. 아이들, 여자들, 노인들.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들은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죠.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아야 했어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후회하세요? 노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한 번도요. 단호했습니다. 왜요? 이 나라를 보세요. 노인이 주변을 가리켰어요. 우리가 지킨 나라가 이렇게 됐잖아요. 저는 돌아봤습니다. 기념관 밖으로 서울이 보였어요. 높은 빌딩들, 바쁘게 걷는 사람들, 웃고 있는 아이들. 보람이 있었어요. 정말로요. 노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질문할 수가 없었어요.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강공원에서 있었어요. 이준호 씨가 옆에 있었습니다. 어떠세요? 한국은요? 그가 물었어요.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믿기지 않아요. 뭐가요? 이 모든 게요. 저는 강을 바라봤습니다. 73년 전 이 나라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말을 잊지 못했어요. 이준호 씨가 대신 말했습니다. 기적이죠? 네, 기적이에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강물이 흘렀어요. 해가 수평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아버지 말씀이 생각나요. 이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하셨는데요? 우리는 빚진 사람들이라고요. 빚이요? 네. 우리가 살아있는 건 누군가가 대신 죽어졌기 때문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갚아야 한다고요. 평생요. 이준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국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받은 걸 돌려주는 거죠. 저는 그의 얼굴을 봤어요. 진심이 보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다는 아니겠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요. 뭘요? 누군가 우릴 구해줬다는 걸요? 이준호 씨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래서 잊으면 안 돼요. 절대요요. 우리는 다시 침묵했습니다. 강 건너편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빌딩마다 하나씩요.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마치 별처럼요. 저는 카메라를 들었어요. 마지막 장면을 찍고 싶었거든요. 뷰파인더 안에 서울이 담겼습니다. 불빛 가득한 도시, 살아 숨쉬는 도시, 그리고 그 빛 하나하나가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기억한다고요. 73년 전 누군가 이곳을 지켜줬다고요. 그 덕분에 우리가 여기 있다고요. 저는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23년 동안 수많은 걸 찍었지만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감동이었어요. 진짜 감동이었습니다. 이준호 씨, 제가 불렀습니다. 네? 제가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도 될까요? 이준호 씨가 웃었어요. 그러시라고 한국까지 오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만들겠습니다. 제대로요. 부탁드려요. 우리는 악수했어요. 그리고 다시 강을 바라봤습니다. 불빛은 계속 늘어났어요. 어둠을 밝히면서요. 마치 희망처럼요. 일주일 뒤 저는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편집실로 들어갔어요. 영상을 정리했습니다. 공항에서 찍은 장면, 노인의 떨리는 손, 이준호 씨의 양보, 추념식의 눈문, 한강의 불빛, 모든 걸 하나로 엮었어요.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분이 먼저입니다. 잊혀지지 않은 전쟁. 다큐멘터리는 한 달 뒤 방영됐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조회수 500만, 댓글 수 10,000개. 몰랐어요. 한국이 이런 나라인지. 우리 할아버지도 참전하셨는데 이제야 이해했어요. 눈물이 멈추질 않네요. 저는 댓글을 하나하나 읽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잊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 기억할 겁니다. 그날 공항에서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분이 먼저입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어요. 저를요, 시청자들을요, 그리고 아마도 세상을요. 언제 누군가를 먼저 보내주셨나요? 언제 감사를 느끼셨나요? 여러분은 이 장면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가 몰랐던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 구독하시면 이보다 더 놀라운